지난달 3월 18일 날 이 자리에서 아이고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봄바람이 따스하지 않고 이 찬바람이 불고 꽃샘 추위 얘기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좀 계절이 빨리 우리가 바라는 봄이 빨리 찾아오질 않네요. 예, 그래도 한 달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 KBS 프로그램 평가하고 의견 내는 이 일만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 정부의 어떤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KBS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지 또 지역에 어떤 책임을 느끼게 할 것인지는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KBS가 갖는 지금의 방송 철학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철학을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하고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세상 들었습니다. KBS가 현실 육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후아육 아이는 누가 키울래가 여러분의 아이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워글워글 시끌벅적 요리를 강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의견 개진할 부분은 후아육이라고 아이는 누가 키울래인데 이번에 지난 그 4월 1일부터 해서 지금 2회차까지 방영이 되었고 그래서 후아육 아이는 누가 키울래라는 새로운 가족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부터 이제 앞으로 육아를 하게 될 예비 부부라든지 그다음에 2030 청년층 등 다양한 시청자들의 관심사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어서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육아 도우미로 베이비시터가 나오는데 육아지원센터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쓴 흔적이 보여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인생 사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획은 또 출연했던 출연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 대담 코너에서 그 첫 번째 1회차에서는 부모 교육, 2회차에서는 소방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육아 현장 체험이라든지 가족사진 촬영 그리고 중간에 제공되는 육아 상식 코너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담 코너는 내용과 의도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굉장히 좋았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왠지 조금 분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례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전문가 패널이 부모의 질문에 답하거나 아니면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담을 진행한다면 더욱 유기적이고 흥미로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아육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지역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육아 종합지원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들락날락, 작은 도서관 등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돌봄 시설을 직접 소개한다면 우리 사회가 육아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현장을 보다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1회차에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육아 정책들을 소개해 줬었는데 회차별로 각 나라들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차마다 나라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세부 정보를 전달해주면 시청자들이 또 흥미도 생길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 예능을 넘어서 육아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의 실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 잡아서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그 후아육 아이는 누가 키울래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과 상세한 피드백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 모든 제작진들은 굉장히 크게 저희들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적으로 앞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뒷부분이 약간 좀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코너가 육아톡톡이라는 코너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등 다양한 그 저희들이 방법들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제작진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해 주셨던 육아 돌봄 그 인프라 시설들 굉장히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깊이 있게 사실은 하고는 싶지만 시간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나중에 자막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 있게끔 저희들 그 시설들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가지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세계 각국의 육아 정책들을 한 번에 이제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려서 그게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 안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녹여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그냥 강명선 위원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런 어떤 소중한 의견들이 사실은 제작을 하는 저희 제작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제작진들과에게 이야기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가 2022년 한 해 체결한 투자 업무 협약은 모두 71건,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금융 관련 기업과 맺은 협약만 4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상당수 협약이 삐걱거렸습니다. 본사 이전이나 고용 창출은커녕 아예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다. 부산시와 블록체인 관련 투자 업무 협약을 맺은 한 업체의 부산 본사 사무실입니다. 해당 업체 간판 대신 전혀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에 2개의 다른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부산시의 그 행정 신뢰도에 대한 보도가 연일 방송되었습니다. 부산시가 해마다 수십 건의 투자 MOU를 맺고 있지만 협약 불이행으로 핵심 기반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최근까지 치면 6조 원대까지 급증했다고 하지만 2019년에는 9건 974억 원, 2020년에는 245억 원의 투자 약속이 중단되었고 2022년에는 5건에 1,000억 원, 2023년에는 2건에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다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업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산업 경쟁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본사 이전이나 고용 창출은커녕 아예 폐업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청사진은 매번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산업성장과 청년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0일 부산형 라이즈 20곳 선정 맞춤형 인재 육성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겠다며 첫 해 1,3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부산시가 주식에서 검량을 차세대 사업으로 지원하고 관련 학과까지 만들었는데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부산시가 그동안 발표한 청사진에 대한 실체에 관해 좀 더 심층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맺는 수많은 MOU 투자 협약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저게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얼마나 투자됐고 얼마나 많은 청년 인재를 또 고용을 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5년간 부산시가 맺은 MOU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물론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현재 같이 부산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인구는 증가합니다. 알다시피 부산에 대학이 많아서 각지에서 부산으로 몰려드는데 20대 중반만 되면 다시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투자 유치 그리고 기업 유치를 정말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협약만 맺어놓고 결과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청년층에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실, 이 현실을 저희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협약은 정말 긍정적 시그널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청년층들한테 주지만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도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부산시가 협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 유치로 이어지고 그리고 공장 정설로 이어지고 그래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뒀습니다. 시의 정책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그 기업들이 정말 유치가 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특정 기업이 잘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망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 그런 사회적 환경,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하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진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전국에 방송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 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TV를 보게 되면은 전국 방송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역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시청자위원회는 서울 지역에 있는 시청자위원회만 방송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좀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뭐 말대로 하자면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것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위원회가 전국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본부에서 이거를 다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전국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진 위원님께서 지역국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KBS는 방송법 87조에 의거해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업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지만 지역국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임의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국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8개 지역국이 저희가 본사 운영 규정에 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사 시청자위원회는 본사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송출되는 프로그램, 하지만 이제 지역국 로컬 프로그램은 거기 제외가 됩니다. 본사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18개 지역국의 시청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국에서 제작한 로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본사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해당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매월 저희가 운영 실적을 본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때 본사 제안 안건으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사에 제출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해당 부서로 제작 부서로 이렇게 의견이 가거든요.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KBS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시면은 이미 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건을 지난번 시청자위원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본사에 안건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은 본사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